네, 그동안 R에 대해서 3장부터 8장까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9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의 예로서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먼저 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월급이 포인트인데요. 그것을 성별과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어떻게 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의 직업 빈도와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과 지역별 연령대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이고요. 이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것이고 가구의 경제활동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7,000여 가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얻어낸 결과들이고요. 경제활동,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수천 개의 변수에 대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데이터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패키지는요. 먼저 foreign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이것은 뭐에 쓰일 거냐면은 SPSS라는 파일로 구성이 되어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sav라는 것이 SPSS라는 프로그램의 파일이고요. SPSS는 통계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유료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비싸요. 하여튼 이 SPSS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foreign이라는 그런 패키지가 필요해서 그것을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로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이나 열을 사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dplyr R이라는 패키지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ggplot2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readxl이라는 그런 패키지를 불러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게 1이 아니에요. 알파벳 L이에요. 소문자 L. 그래서 readxl, 엑셀이라는 엑셀을 줄여서 간단히 발음하면 XL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간단하게 쓴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패키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패키지는 foreign이라는 패키지고 SPSS 파일인 SAV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는 방법은 read.spss라는 그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은 하고 이제 요렇게 된 SAV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이 파일은 이 책을 사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o data frame은 t니까 true 참이다.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것이냐가 참이다라는 거니까 이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에 대한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row underline welfare,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row는 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 자료라는 의미로 row underline welfare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것을 이제 웰페어라고 갖다 놓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자료로부터 가져온 거니까 건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뭐 수정도 하고 뭐 열도 만들고 행도 지우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웰페어라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실제로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자료를 가지고 막 수정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돼 갖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원자료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read.spss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원자료는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본으로 작업을 하면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원자료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웰페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거나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죠. 그 명령어는 head, tail, view, dim, str, summary였죠. 그래서 head는 앞에 몇 개 행만 보여주는 거고 tail은 뒤에 몇 개 행만 보여주는 거고
view는 이거 대문자 주의하라 그랬죠. view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im은 dimension, 차원이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 structure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ummary는 그런 통계량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한번 쳐보면은 알고 우리 기존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전체 그 데이터 양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데이터 프레임 웰페어 치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그 페이지가 너무 길어져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일부만을 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웰페어의 데이터 프레임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변수명, 그러니까 열의 이름들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re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열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성별, 연도,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종교가 무엇인지, 이거는 수입이 무엇인지, 이거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거는 지역이 무엇인지, 이거는 코드라고 표현됐으니까 코드 언더라인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것을 rename으로 해서 갖다 주면 줘서 웰페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의 이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절차를 보면요. 먼저는 변수를 검토하고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 NA라든지 뭐 잘못된 부분을 뺀다거나 이상치를 처리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전처리 과정, 이전 처리, 그러니까 실제 분석하기 이전의 처리 과정이라는 의미로 전처리라고 하고요. 이런 전처리 과정이 끝난 다음에 2단계에서 실제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별과 수입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별은 남성과 여성에서 1번, 2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3번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또 수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것이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기입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0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과 이 행을 제거해서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요약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별과 수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 다 공부한 거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요약표를 만드는 것은 그룹 언더라인 바이 하고 서머라이즈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표에서 그래프를 만드는 것은 뭐 ggplot의 여러 가지 그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RStudio에서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install package foreign이라는 거를 컨트롤 엔터로 작동시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서버에서 저는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거냐라는 걸 물어봐서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R을 재시동을 걸고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eploy R은 행과 열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패키지였고요. 그 다음에 ggplot2는 그래프 그리기 위한 것이고 readxl은 나중에 엑셀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불러오면은 이렇게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왜냐면은 이 sav라는 파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R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해주는 방법은 이제 맞게 디렉토리를 고쳐주는 건데 상대 디렉토리로 저는 이 R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 그 폴더 안에 자료를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 참조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 아래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거기에 이런 파일이 있다라고 해봤더니 또 안 되네요. 그래서 그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R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요런 제목인데 뭔가 다르죠. SAV로 끝나지 않고 MD로 끝나는데 여기 보면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링크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것이 뜨고요. 여기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받고 있고 다운로드 받아졌네요. 다운로드 받아진 것을 아까 우리가 있는 R 프로젝트 안에 있는 데이터 폴더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그러면 잘 작동이 되긴 했죠. 뭔가 워닝 메시지가 나오긴 했지만 네, 잘 작동은 됐습니다. 헤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row underline welfare라는 것은 원자료고요. 여기서 welfare라는 것을 복사본을 만들기로 했죠. 만들고 welfare를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데 head 앞에 몇 개, tail, view는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이 위쪽에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dim 하면 dimension이 나타나고요. 데이터가 16,664개가 있고 특성이 957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굉장히 큰 파일이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하면은 각각의 특성마다 처음 몇 개가 일단 형태가 뭐고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하면 뭔가 이렇게 각 변수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민, 맥스 뭐 그런 것들이 요약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몇 가지 그런 변수명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페어로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 보면은 여기 코드 리전이라든지 sex, birth, marriage, religion 같이 뭔가 이렇게 말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은 모두 마쳤고요. 이제 9-2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